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 수업을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에 딱 뭐가 나오냐면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 이렇게 나옵니다. 자,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해요. 그랬을 때 n이 충분히 크면 x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얘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설명 한번 해볼게요. x가 이항분포를 따르고요. n번 시행했을 때 한 번 했을 때 일어날 확률 P라고 했을 때, 요 확률 X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NP가 충분히 크잖아요? NP가 충분히 크면, 자, 확률 변수 X는 정규분포를 따르고요. 자, NP가 정규분포에서 여기가 처음에 온 게 평균이고, 그 다음에 그 표준 편차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분산이겠죠? 그러면 확률 변수 x가 이제 일어날 확률이 p잖아요. np. 그래서 여기서의 평균을 어떻게 구하냐면 np로 구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의 분산은 npq로 구하니까 여기서 정규분포에서 평균이 np가 되면 될 것 같고 분산이 npq다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항분포가 있는데 걔를 정규분포로 근사시킨다고 하거든요. 왜 근사를 시키냐면 얘는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가 되는 그 과정은 그냥 교재에서도 알려져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 전공해도 이제 여기 알려져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무튼 요거는 이제 증명보다는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교재에 예가 나오는데 한 개의 주사위를 720회 던질 때 6의 눈이 100 이상 100회 이상 130 이하로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주사위를 던지는 거는 이항분포를 따르는 거죠. 자, x가 어떻게 될 거냐면 얘가 720회 던지고요. 6의 눈이 나오니까 6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만약에 그 문제가 확률 변수 x가 얘가 뭐 120일 때 이 확률을 구하시오 이제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우리가 했던 대로 해주시면 돼요. 물론 이제 숫자가 복잡하긴 하겠지만 720 컨비네이션 120에다가 6분의 1에 120에 6분의 5에 600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얘도 숫자가 되게 복잡하긴 한데 굳이 계산하면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면. 근데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 얘에서 6의 눈이 100회 이상 130회 이하로 나올 확률을 구했죠. 그러면 얘가 100회 이상, 얘가 130회 이하로 나올 확률을 구하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이하분포로 계산을 한다 치면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720 컨비네이션 100에다가 6분의 1의 100제곱에 6분의 5에 얘가 620 이렇게 되면 되겠죠. 721에다가 720에다가 그 다음에 100번 이상이니까 101번 해야 되겠죠. 6분의 1에 101에다가 6분의 5에 619에다가 이렇게 해서 쭉 더해가야 되겠죠. 언제까지 갈 거냐면 720 컨비네이션 130에 6분의 1에 130 6분의 5에 얘가 590이다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고요. 얘네들을 다 더하기는 하나만 계산해도 할까 말까인데 이거를 다 또 더해야 되는 요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항분포만으로는 요걸 구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근사시켜서 이거의 확률을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규분포로 바꾸면 얘 평균은 이렇게 될 거고 분산은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얘가 120 나오면 되고 그 표준 편차 분산은 100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표준 편차는 그냥 10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하자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자, P100부터 130이죠. X 정규분포로 바꿨습니다. 평균 120이고 표준 편차는 10의 제곱 이렇게 되는. 자, 그 상태에서 그 밑에 그 얘의 괄호하고 어떤 게 나와 있냐면 표준 정규분포 표가 나오죠. 그럼 얘를 표준화 시키면 됩니다. Z로 표준화 시키면 돼요. 자, 평균이 120이니까 평균 빼주시고요. 표준 편차가 10이니까 10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대칭성에 의해서 Z가 2까지랑 Z가 1까지를 더해주시면 되겠죠. 얘가 0.3413이랑 0.4772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0.8185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항분포하고 정규분포의 관계인데요. 이항분포 관련된 문제 같은데 설명은 얘가 이항분포로 구하기엔 너무 버겁거나 좀 더 쉽게 판단하려면 이거 우리가 n 그 교재 보면 n이 충분히 크다는 건 np가 5보다 크거나 같고 nq가 5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뜻하는데 이거 우리가 직접 판단하지 않아도 돼요. 교재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그 이항분포를 따르는 어떤 사건이 있는데 여기서 표준정규분포 표가 주어지거나 표준정규분포에 대한 그 확률값이 주어지거나 아니면 구간에 대한 확률을 구하거나 그러면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꿔서 계산하도록 하는 문제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표준정규분포 표가 주어지거나 아니면 그 구간의 확률 좀 큰 구간 그런 게 나오면 정규분포로 근사해서 그 확률값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필수 예제 한번 해볼게요. 자, 21번 같은 형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했죠. 그래서 표준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다음 확률을 구하시오. 표준정규분포 표가 주어졌어요. 그럼 얘는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꿔서 계산하면 되는 문제다.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고요. 구간이어도 뭐 한 3개만 계산한다 이러면 그냥 하시면 되는데 이거 뭐 구간 개수를 치면 60개 얘는 252 이하니까 252니까 얘는 이항분포로 계산하긴 굉장히 어렵겠죠. 자, 그럼 x가 이항분포를 따랐잖아요. 600의 5분의 1을 따랐는데 얘를 정규분포로 바꿔주시면 돼요. np고 분산은 npq겠죠. 자, 계산해 주시면 얘가 얼마가 나올 거냐면 얘가 240 나오시면 되고 평균이 그 분산은 144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의 제곱이죠. 자, 그래서 이때
자, 첫 번째 204부터 264 여기에서의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정규분포도 바로 못 구하죠. 표준 정규분포 표를 이용해야 되니까요.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시면 확률 변수 x는 z로 바뀌고 치환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240에서 12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분자는 마이너스 36 나와서 마이너스 3부터 2까지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나오게 되지요. 자, 그럼 대칭성에서 얘랑 뭐가 같냐면 P 0부터 3까지랑 똑같죠. 자, 뒤에 거 어떻게 될 거냐면 0.477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하시면 0.975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자, x가 252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얘를 또 표준화 해주시면 되겠죠. 252에서 평균이 240이고 표준 편차가 10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z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z가 0보다 작은 거랑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거, 이 두 개를 나눠주면 되겠죠. 자, 앞에 건 0.5고 위에 거 0부터 1까지는 0.3414입니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 0.8414입니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필수 22번 해볼게요. 자, 한 환자에게 어떤 약을 투여를 했다고 합니다. 치유될 확률이 0.6이고 150명에게 이 약을 투여했을 때 99명 이상이 치유될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치유될 확률이 0.6입니다. 150명한테 투여를 했으니까요. 자, 이항분포를 따르겠죠. 한 명에 대한 확률이 0.6이라서. 자, 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자, 우리가 뭐 MP가 5 이상 이렇게 고민 안 해도 됩니다. 정규분포표가 주어지면 거의 정규분포로 근사시켜서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50 곱하기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0.6이고 자, 150 곱하기 0.6이니까 90이고요. 계산하면 36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의 제곱이 되겠죠? 자, 구하고 싶은 거는 x가 99명 이상 치유됐을 때 요거 하면 되겠죠? 자, 표준화 시키시면 됩니다. 99가 원래 있었고요. 자, 평균은 90이고 표준 편차는 6이죠. 자, 6분의 9니까 2분의 3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1.5가 되겠죠? 1.5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1.5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얘가 z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서 0부터 1.5까지를 빼주시면 되겠죠. 계산해서 0.0068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 단원은 이항분포로 자체로 계산하기보다는 이게 구하라고 하는 게 이항분포로 하면 복잡하기 때문에 정교분포로 바꿔서 계산하는 방식이고요. 문제로 대할 때는 이항분포 같은데, 이항분포라고 주어지거나 이항분포로 판단이 됐는데 표준 정교분포 표가 주어지면 거의 얘는 이항분포를 정교분포로 바꿔서 그 다음에 한 번 더 표준화시켜서 확률을 구하는 문제다. 이렇게 파악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항분포와 정교분포의 관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